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7일입니다. 날씨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약간 날씨가 덥습니다. 뭐 배추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배추값이 오른 것은 배추값이 많이 오른 것은 그 기상 이변 때문에 태풍이라든가 그 폭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랐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거는 뭐 어찌할 수가 없죠. 환경이 파괴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느 때보다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에. 그 바다에도 지금의 그 고기 잡는 그 장비 있잖아요. 그 어촌에서 고기 잡는 그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걸 갖다가 어구라고 합니다. 고기 잡을 어자에다가 가출구자 써서 어구를 여기 버릴 때 폐기할 때 전부 다 바다 속에다가 다 버린다. 그래서 그 바다가 쓰레기 더미에 쌓여 있고 또 그 버린 그 그물에 이제 그 걸려서 죽는 고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구가 잘 썩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 그물이라는 게 엄청나게 질기고 오래가는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썩으려면은 엄청난 기간이 되거든요. 그러잖아도 바다가 지금 오염이 돼서 상당히 그 어려운 지경에 빠진데 어구까지 바다에다가 버리면 되겠나. 그래서 어구를 버리는 쓰레기통을 별도로 만들어서 농어촌에서는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병이 나면은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병원에도 갈 형편이 못 돼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솔직히 병원에 가면은 아프면은 뭐 응급실에 덜컥덜컥하고 가는 사람들은 돈이라도 있으니까 가지 못 갑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있다가 죽는 사람도 꽤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경기가 나쁘면 그래요. 살기도 어려운데 저축한 돈은 없지. 집을 맡기고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형편에 뭘 가지고 병원에 갑니까? 못 갑니다. 옛날같이 그 의료보험 그 적용도 까다롭단 말이에요. 점점 까다롭게 만들어진다고요. 이제 어려우면은. 의료보험제도라는 것도 경기가 좀 좋아가지고 나라도 잘 살고 개인 형편이나 나라 형편이나 좋아지면은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를 하죠. 그것도 복지입니다. 넓은 뜻으로 보면은 복지예요. 그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만 복지가 아니라 의료 복지입니다. 그것도 넓게 보면은 의료 복지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요. 노인들
이빨이 빠지면은 뭐 1개, 2개까지 임플란트 공짜로 해준다. 조금만 돈 내고, 그것도 이제 앞으로, 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면은 못 해줍니다. 아니, 연금도, 나라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연금도 줄이고 못 주는 판에, 의료 혜택도 많이 줄이겠지요. 모든 것이 다 줄입니다. 나라가, 형편이 좋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 그래요. 그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1940년대, 50년대는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한 집이 10명, 12명씩 막 낳아가지고 기르잖아요. 그 한 집이 아이를 많이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가 생기는 대로 계속 낳아버리면 어때요?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라와 나라 국민 간의 나라는 한 가정으로 비교를 하고 국민은 한 가정의 식구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가정이 어려울 때 뭐 7명, 8명을 낳아가지고 생기는 대로 낳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그냥 보내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밥 갓난이를 해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머슴을 가서 해라. 그거 가서 일해주고 밥만 얻어 먹으면 밥만 먹여주겠다 하는 집이라도 그냥 가거라. 보냅니다. 그래서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다 있으면 죽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입을 털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뭐 경기 성장이 좋고 국제 경기도 좋아서 국민 개개인도 참 장사도 잘 되고 요 신바람이 난다. 뭐가 잘 풀린다. 이렇게 돼야 국민도 잘 되고 또 나라도 잘 되고 그럴 때에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많이 해주고 의료 혜택도 많이 해주고 모든 것이 혜택이 복지를 돌려줍니다. 그게 안 돼요. 앞으로 의료보험도 많이 축소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앞으로 병 걸리면은 그대로 이제 돈 없는 사람은 그대로 병원에 못 가고 그냥 아주 좋은 시설의 병원이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도 돈 많은 사람이나 병원에 가지 병원에 가지 못해가지고 맹장이 걸렸는데도 그대로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병원비가 없으니까 생기는 대로 한 10명 낳아가지고 4명, 5명이 옛날에는 아이들이 낳아도 다 자라는 게 아니라 한 반절은 죽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안 들어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죽고. 옛날에 내가 자랄 때도 맹정이라고 하면은 돈만 있으면 가서 병원에 가서 간단히 생명을 건져요. 그렇지만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맹장 걸렸는데도 치료를 못하고 그대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정도 어려우면 그렇고 나라도 어려우면은 모든 것을 줄입니다. 의료 혜택도 앞으로 줄여요. 국민들이 조상 탓, 나라 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가 잘 안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갖다가 앉혀놔도, 방법이 있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경기가 지금 안 풀리고, 온갖 여기저기서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 생존 경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죽고 살기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때 병원에도 못 가요. 이제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돈이 있어야 가지. 안 그래요? 돈 없이 못 갑니다. 병원에서 무료로 공짜로 해주나요? 돈 안 내면 내던집니다.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니 병원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아유 저 병원이나 좀 가보지 이랬는데 그 집에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데 이래 보니까 앉아서 누렇게 완전히 떠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병원에 못 가는데 이제 동네에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유 저 집은 병이 걸려가지고 뭔 병인지 눈동자가 노래지고 사람이 피부도 노래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12시만 되면 그 햇빛이 잘 드는데 나와가지고 옷을 전부 다 벗어 던지고 햇빛을 쬐면서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한 말, 두 말, 세 말을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갖다가 이제 치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병원에는 돈이 없으면 못 가고. 이 소금이라 이게 약이 되겠지 해가지고 그 햇빛을 이제 온 옷을 다 벗어서 다 햇빛 좋다는 건 어떻게 알아서 햇빛을 쬐고 소금을 몇 마리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봤습니다. 바로 제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에 살았는데 바로 그 아랫집입니다. 그 아들 딸들이 박씨입니다. 박씨고 양반이 이씨고. 그런데 나하고 그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아주머니 딸이 이 노임이라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노임이 동생이 이 노희라고 있었고, 그리고 이 노천원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인데 죽었습니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살았더라고요. 다 난 나왔다고. 저 소금을 양지 달금을 하고 소금을 몇 말 먹더니까 병을 고쳤다네. 그러니까 그 동네 다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가서 좀 물어봐. 어떻게 해서 병을 낳았는지. 다 죽는다 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그러니까 소금을 몇 마리를 먹었는데 감쪽같이 살아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은 병원에 못 갑니다. 가서 진찰이라도 못 해요. 그대로 병이 걸리면 죽습니다. 옛날에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전 세계가 경기가 나쁘고 형편이 점점 이보다 몇 배로 나빠진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지금 인구가 줄지 않고 이대로 있다고 해도 환경은 계속 파괴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살겠어요? 점점 농작물이 생산이 안 되는데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의료복지 이런 것이 앞으로는 거의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의료보험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게 처음에 이제 생겼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옛날에 제가 1960년대는 의료보험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무슨 의료보험 카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생겼어요. 그것도. 국민연금제도라는 건 아예 없고 개인연금도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제도라는 거는 의료, 그 다음에 나중에 노후 대책, 이런 것이 이제 사회복지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앞으로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대로 꼬꾸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역성장을 한다는 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
거꾸로 어, 거꾸로 돌아가는 성장을 한다. 그게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플러스 성장이 아니고. 그러면 국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살게 되는데, 국민들도 살기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무슨 돈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할 수 있나요? 나라라고 해도 무슨 돈이 있나요? 뭐 나라에서는 하늘에서 공짜로 돈이 우르르 떨어지나요, 어디? 내가 카페 이런 데 들어가니까 경유 1리터에 1350원, 이야 싸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싼지 모르는가 봐요. 그거 기쁘다고 생각하나요? 눈물을 뚝뚝 흘려야 됩니다. 그게 서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걷어들여야 할 그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 포함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금을 전혀 걷어들이지 않고 제로 상태를 해주고 또 인하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싼 것이에요. 그게 국제 기름값이 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받아들여서 나라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 돈을 한 푼도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하니까 나라에서 정치할 돈이 없잖아요. 그 세수 빵꾸라고 합니다. 세수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 돈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내용을 알면은 지금의 경유 1리터에 1,300원 하니까 너무 좋다고 웃을 것이 아니라 눈물을 뚝뚝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제대로 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옛날처럼 받아라. 그래서 경유 1리터에 2,000원, 그 다음에 휘발유는 1리터에 3,000원씩 받아야 합니다. 지금에 세금을 옛날처럼 100% 공제를 안 하고 받아들이면은 지금의 경유 가격이 2,500원, 그 다음에 휘발유 가격이 한 3,000원, 4,000원 됩니다. 1리터당.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한 번도 안 받고 또 주유소에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가지고 히히닥거린다? 내가 그 카페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좋아하지요. 아이고 싸니까 야 가지고 드라이브하고 놀러 다니겠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세수방크가 뉴스가 나오잖아요. 국가에서 그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야 의료 혜택, 국민연금도 주고 사회복지도 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세금이 빵꾸가 난다는 걸 갖다가 세수 펑크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의 사상 최초로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수 펑크가 엄청나다. 그 얘기만 합니다. 울어도 시원찮아요, 그거. 참, 이래 보면,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운동을 하러 이 가로수를 걸으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변전소가 땅에도 있잖아요. 그 공동구라고 합니다. 그걸 땅에 있는 변전소도 공동구예요. 큰 시설을 규모가 꽤 큰 시설은 변전소라고 해서 별도로 지상에 큰 게 있지만은 공동구 형태로 변전소 변압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보도를 걸어 다니다 보면 옆에 무슨 이런 둥그런 몇 개씩 연결 딱 돼 있지요. 그게 변압기입니다. 전부 다. 변압기에도 거기다 써놨잖아요.
이 전기는 국산이지만은 사실은 석유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산으로 만드니까 결국은 외국을 수입한 에너지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껴 쓰라는 얘기죠. 외국의 석유를 들여다가 이제 화력발전소나 이런 걸 이제 해서 전기를 만들면 국산이지만은 그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나다니면서 공동구 변압기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옛날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거리에 그 변압기를 자동차가 박아가지고 박살났다. 여러분들이 그거 지나가다 보면은 변압기라고 옆에 써놨습니다. 공동구. 공동구라는 건 변압기.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쫙 모여서 인프라를 이제 조정을 하고 케이블이 통과되고 그렇게 해서 이용되는 공동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아프면은 앞으로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은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케겔 운동이다. 그게 이제 부부잠자리 할 때에만 사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근육 운동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평생 근육은 점점 감소를 해서 나중에 완전히 근육이 퇴화가 돼가지고 밑이 빠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부관계 할 때만 사용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평상시 사람이 운동할 때는 그 근육이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해요. 우리는 이 운동을 하고 체력단을 할 때 이것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근육을 움직여서 튼튼하게 하는 것은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라는 것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근육이다. 이걸 갖다가 수의근이라고 해요. 한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한자를 내가 배우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의근이 아닌 불수의근이 있습니다. 수의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불수의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부잠자리 하는 근육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 불가능합니다. 그 케겔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상 부부관계 할 때 근육이 100% 근육을 활동을 시킨다고 하면은 케겔 운동은 몇 프로밖에 조금 빚기 운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의근이 아니라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한 일을 할 때만 근육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부관계를 열심히 하면 그 근육이 퇴화가 안 되고 탄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이 빠지지 않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밑이 빠지면은 질 안으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남자의 그 성기처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거 내가 갑자기 여잔데 남자처럼 삐죽하게 밑으로 빠져나왔네. 이게 뭐야?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밑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부부 잠자리 할 때 마지막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 근육, 그걸 갖다가 생존 근육이라 합니다. 그 근육이 마지막으로 자궁에서 늘어나서 밑에까지 빠져서 질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밑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어머니도 이제 밑이 빠진다. 내가 늙으니까 밑이 빠져가지고 남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내 배 가죽을 봐라. 배가 너무
옛날에는 배가죽이 탄탄하고 배도 좀 나오고 했는데 배가죽이 완전히 늘어져서 저 매나 엉덩이 그 항문까지 쳐져 있잖아. 이봐라. 보여주더라고요, 나보고. 그게 이제 늙으면 탈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내가 저번에 시간에도 이제 할 것은 다 함이 살아야 마지막 생존 근육까지 보호를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운동하러 밖에 나가 보면은 그 앞으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로 걸을 때만 사용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만 걸으면은 뒤로 걸을 때 이용되는 근육은 전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은 퇴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앞으로만 걸을 게 아니라 뒤로 걸어야 쓰지 않는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뒤로 걷는 운동을 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단둘이 만나서 30년, 40년 되면은 권태기가 생겨서 부부관계 해도 별로 부부관계 할 때의 근육 운동도 덜 되고 내분비 분비물도 잘 나오지 않아요. 스파크가 많이 아주 가슴이 두근거리고 완전히 번개불처럼 처음 만난 사람처럼 완전히 사랑에 미칠 때 내분비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부부 잠자리를 할 때 확 쏟아지는데 오래되면은 권태기 생기면은 손을 만져도 감각이 없잖아요. 옛날에 남자들이 처음에 연애할 때 내 애인하고 오늘 손을 한번 만져봤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오늘 내 애인 손을 한번 만져서 너무 기분이 좋다 해가지고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30년, 40년 산 후에 마누라 손을 잡으면은 그 느낌이 있나요? 이성 느낌이라는 게 없잖아요. 성감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무를 잡은지 돌을 잡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성에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가슴 설레는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스와핑이라고 해서 부부들끼리 교환해서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하고 만나게 되면은 아주 미치듯이 가슴이 설레고 해서 내분비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건강에도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이제 자동차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펜션이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맨날 집에서 있으니까 맨날 집에 있으니까 40년, 50년 살다 보니까 감각이 새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잠자리 하는 장소를 좀 바꾸자 해서 펜션에 가고 모텔에도 가고 산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잠자리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느낌으로 잠자리를 좀 활성화해보자 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망우리 아차산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알 거예요. 거기서 제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살았습니다. 장안동에서 바로 건너다 보면 아차산이 나옵니다. 아차산에 자동차 가지고 운동하러 많이 가고 걸어서도 가요.
가다 보면 그 산속에 들어가 보면은 남자 여자가 그 앉아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니까 확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등산을 하러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그 주차시킨 그 차가 흔들거리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그 뒷 트렁크가 달랑달랑달랑 달랑달랑달랑 해서 야, 그래서 뭐 불빛 꺼진 것 같고 차가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왜 저렇게 흔들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차 안에서 그건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녀가 연애를 하느라고 흔들거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권태기를 벗어나려고 이상한 장소를 택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연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수단이지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이제 아주머니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세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미치겠지만은 지나가는 남자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좀 잠자리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수단입니다. 어떤 남자는 여자가 너무 많아서 지체를 못하는 남자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결혼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능력에 따라서 남편을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 아니면 일녀 다남제 이렇게 해서 여자들도 능력이 돼서 돈이 많으면은 남편을 100명까지도 1000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둘 수 있다. 그리고 호적이 올릴 수 있다. 그 반대로 남자도 돈 많고 능력이 있으면은 여자를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아내로 호적에 등록해가지고 아이를 무제한으로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결혼 호적 제도를 이 시점에서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일부 일처제는 사람의 생명을 축소시키는 악법이고 악법 제도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성적 생리학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 그 행정 편의주의에서 입각한 결혼 제도다. 그렇게 봅니다. 완전히 사람의 성적 생리학적 측면 건강을 무시한 그런 행정 편의주의 중심의 호적제도 결혼제도다. 그걸 폐지하고 우리나라 같은 인구 절벽에서는 무제한 능력에 따라서 아내든 남편이든 무제한으로 거느릴 수 있다. 그런 결혼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예쁜 여자 한 10,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누라 남편만 바꾸지 말고 모든 것을 바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에는 마누라 남편도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건강보험료도 적게 나라에서 들어갑니다. 건강 측면에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또 인구 절벽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쁜 여자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둘 수도 있잖아요. 무제한으로 아이를 낳아라 무조건. 그래가지고 등록을 해라. 그러면은 인구 증가가 많이 됩니다. 지금의 일부 일처제를 하게 되니까 돈 없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살려면 아이를 안 낳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혼도 못 합니다. 요즘 돈 없는 능력이 없는 남자나 여자한테 누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위주로 이제 그 결혼 제도,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고 큰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도 이제 평등이 아니라 이제 양극화가 됩니다. 그 결혼 제도의 양극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빈부 격차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가장 나쁜 정점이라고 하는 결점이라고 하는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자본주의의 가장 좋지 못한 점이 경제 빈부 양극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결혼 제도를 이제 바꾸게 되면은 결혼도 양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쁜 여자를 독차지해서 다 결혼해가지고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안 옵니다. 여자가.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이도 낳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가서 재미도 못 본다. 능력이 없으니까. 뭘 돈이 있어가지고 잘 먹어야지 부부 잠자리도 할 수 있는데, 뭐 돈도 잘 못 버는데 그러면 손가락을 빨면서 부부 잠자리를 할 수는 없지 않나. 손가락 빨면서 무슨 잠자리 생각이 나겠느냐. 어렵게 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 제도도 그런 식으로 바꾸면은 결혼 제도의 양극화가 그 경제 빈부 양극화처럼 생긴다. 그게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이혼 소송이다 해서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돈 많은 세계 재벌가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마음도 안 맞고 권태기가 생겨서 본 마누라를 내팽개치고 다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서로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고 난리 쳐가지고 재벌가의 세기 결혼을 세계 톱 뉴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자를 100년, 1000명도 둘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구태여 이혼할 필요가 없어요. 저 여자하고는 별로 속궁합도 잘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쁜 여자 하나, 야 비서한테 얘기해서 야 이쁜 여자 하나 구해와. 그래서 좀 재벌가에 있는 사람 밑에는 신부를 조달하는 비서를 하나 두게 되겠지요. 그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너는 너의 직무는 예쁜 여자를 신부를 골라서 가져오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쁜 여자만, 회장님 여기에 정말로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십시오. 말도 못합니다. 미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전 본처는 이혼할 필요 없어. 그냥 본처도 돈으로 지원해주고 살맛짐 해주고 이혼할 필요 없으니까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 법원도 편합니다. 그놈 맨날 소송하느라고 이것저것 따지고 판사고 난리치는 것보다 그런 효과도 있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있겠지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결혼 제도의 양극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경제
빈부 양극화도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인구 절벽을 해결할 방법으로 가장 특단의 그 대안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